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클레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도 갑자기 막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많이 급락을 했고, 그렇게 돼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막 현타가 오셨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루나 사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루나 사태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 루나라는 이 코인은 루나하고 테라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데 담보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는 제가 사실은 이거 루나 사태는 폰지 사기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 사실 예전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폰지라는 사람이 친 사기인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기를 치면 그걸 전부 다 폰지 사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2017년에 있었던 이 초하락장, 2017년 말, 2018년 초에 있었던 우리 코인 되게 대하락장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루나 사태랑 비슷하게 비트 커넥트라는 이상한 이제 사기 치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이 사실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자기 코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자를 한 10%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들을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제 앞에 투자한 사람의 이자는 그 다음 사람한테 받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그런 다단계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비트 커넥트를 운영을 하다가 날랐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시총이 확 쪼그라들면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팍 하락하면서, 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규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리면서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아주 대하락장이 있었죠. 그때랑 사실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루나가 더 커요. 왜냐면 루나는 지금 시총이 10위 안에 있었던 한 5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시총을 가진 코인인데, 거의 0에 수렴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50조가 날아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50조가 갑자기 날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나에 거의 다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네, 코인 생각하면 다들 좀 그렇죠. 네, 코인이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루나 사태 때문에 더 코인 시장이 성숙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전에 또 폰지 사기에 당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폰지 사기가 조금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직도 이게 사기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권도영이 또, 테라 2.0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다음 거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기인지 아닌지 사실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분석가들도 저마다 다 좀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화폐라는 거는 우리 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러, 우리 원화, 이거 사실 액면가는 100원, 200원일 거잖아요. 근데 이 화폐에는 사실 이거가 5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5만 원의 가치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교환 가치를 갖는 거, 그게 이제 화폐죠. 그리고 또 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가치를 갖는다. 이건 조금 약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술품이라든지 수집품, 그다음에 NFT 이런 것도 내재 가치가 사실 없는데도 교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재 가치가 이렇게 액면가만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 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게 화폐랑 수집품인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는 어디쯤에 있느냐?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화폐 아니면 수집품 중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화폐 조건이라고 하면, 이게 화폐가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거나 적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거나 합치더라도 그 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교환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트코인은 사실 이 갑자기 오후에 뭐 10%가 빠져 있다든지 5%가 늘어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로서 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어, 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의 거의 대부분 변동성을 해칭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뭐 만약에 테더다, 그럼 1테더는 1달러 이렇게 해서 딱 패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1테더는 1달러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되기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냐면, 법정화폐 기반으로 마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담보물 기반으로 마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기반으로 마련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반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은 이 테라가 알고리즘 기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테라가 법정화폐 기반인데 담보물이 없어? 이게 사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조금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원리를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법정화폐 기반으로 하는 이제 코인에는 테더가 가장 대표적이죠. 발행사가 테더고, 그다음에 현물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1테더를 발행할 때 1달러를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금을. 그래서 1달러를 주세요. 1테더를 주세요. 그럼 1달러를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더를 반환하면 소각을 하고 달러를 상환하고, 그다음에 다시 발행할 때는 또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를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위험한 건 뭐냐? 우리 옛날에 IMF 생겼을 때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숏을 맞아가지고 막 국가가 부도가 났던 것처럼, 이 테더에서 예치하는 비용이 달러가 없다고 하면, 갑자기 고객들이 테더를 많이 찾아갔을 때 갑자기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테더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다 이제 손해가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테더는 이 뉴욕 검찰한테 아주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조금 유통 중인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한 예치금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벌금을 맞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테더는 조금 방어력이 있어서, 테더는 조금 그래도 신뢰가 가는구나 하면서 약간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 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다이라는 코인은 발행사가 메이커다오라는 회사예요. 메이커다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담보물이 암호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게 이제 담보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담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듣기에도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갑자기 너무 그 뭐지? 가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딱 듣기에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더가 급락하는 이런 때에는 갑자기 프로토콜에 갑자기 청산을 막 하면서 내가 청산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막 청산이 돼서 소비 그 고객들이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 예전에 이거는 이제 2020년 4월 12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이더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이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프로토콜에서 갑자기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리면서 고객들이 이렇게 집단 소송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더리움 말고 다른 이제 담보물을 찾기 시작했고 그걸로 이제 좀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을 했죠.